스페이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빅픽처 사조사 필기교재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사라져버려서 다시 찍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쪼록 여러분들의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실험 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는요. 독립변수의 조작. 그렇죠. 내가 원하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무작위 할당이 되어서 두 집단을 동질하게 만들어야 되고, 단순 비교를 위해서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우리는 실험 설계 중에서도 순수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한번 볼까요? 두 집단을 무작위로 할당을 해서, 그렇죠? 두 집단 무작위로 할당을 해서 동질하게끔 만듭니다. 두 집단을 동질하게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내가 보려고 하는 이 개입에서 이루어지는 독립 변수 외에 나머지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생 변수에 대한 효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키 크는 약이다. 그러면 키 크는 약을 주고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살 빼는 약이다. 그러면 살 빼는 약을 주고 안 주고, 어떤 체육 프로그램이다. 축구다. 그러면 축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의 개입이 이제 일어나겠죠. 개입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검사만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사람의 몸무게가, 사전 몸무게가 얼마였는데 이 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사후의 몸무게가 어떻더라. 그렇죠? 사전에 그 학생의 자율성이 얼마였는데 축구 게임을 하고 나니까 자율성이 혹은 사회성이 얼마나 더 높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얼마였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과 사후의 값의 차이를 각 군마다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 두 군의 차이가 바로 이 개입의 효과, 독립변수의 조작에 따른 효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먼저 우리가 검사를 수행하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면 이 검사를 이런 사회성을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도구 효과나 아니면 성숙 효과,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연히 변하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검사를 하고 실험에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응답자들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난 뒤에 축구를 막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사회성 설문지를 다시 주면 학생들이 생각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축구를 하고 난 뒤에 사회성이 향상되기를 바라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검사와 개입에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사후 검사 때 긍정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러한 상호작용, 사전검사와 실험 개입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우려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전에 검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사전에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끼치지 않겠죠? 그쵸? 그러나 무작위 할당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점수가 50점이 나오고 40점이 나왔을 때 이 10점 차이가 이러한 독립변수의 개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사전에 얼마였는지 사전 동실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두 집단의 성격을 사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따라서 이게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측정 결과가 10점 차이가 이 독립변수의 조작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검사 설계의 각각의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실험 설계가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그 이름도 너무나 지혜로운 솔로몬의 4집단 설계입니다. 솔로몬의 4집단 설계 한번 볼까요?
집단 1번, 3번이 바로 그 무작위 할당하고 사전 검사를 그쵸? 자, 집단 1번, 2번이네요. 자, 집단 1번, 2번이 무작위 할당하고 사전 검사를 하고 한 통제 집단 4전 4후 실험 설계고 집단 3번, 4번이 통제 집단 4호 실험 설계죠. 사전 검사 없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생선에 뼈 바르듯이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후 검사에서 이 차이가 사전 검사 대비 차이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준수 실험 설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의 통제, 실험 대상의 무작위화 중에 한 개 이상의 요소가 결여된 조사 설계, 즉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 살펴볼게요. 자, 대표적인 예가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박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순수 실험 설계 중에서 통제 집단 사전 4후 비교 설계, 실험 설계와 흡사한데 뭐만 다르냐? 임의적 할당을 했다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 배정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무작위 배정이 불가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 수돗물의 어떤 성분이 특정 질병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실험을 할 때 두 집단을 동질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을 서울에 이사를 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두 집단을 동질하게 무작위 배정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실험 설계는요.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계열적으로 수차례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몇 차례에 걸쳐서 종속 변수를 측정을 해서 이 둘의 차이로 개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인데 사실상 종단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통제 집단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전 사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의 그 외생 요인들이 통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임의적 할당이기는 하나 통제 집단을 설정을 해서 똑같이 사전에 측정을 하고 시계열적 측정하고 난 뒤에 개입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에 측정하는 이러한 방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복수 시계열 설계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준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의 조작, 외생 변수 통제, 자, 이 말은 통제 집단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작위 할당 중에서 한 개 이상의 요소가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조사 설계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입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를 하기 전에 문제 도출, 새로운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탐색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설계의 성격을 띱니다. 자, 맨 처음 이 박스 안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단순하다, 그죠? 단일 사례, 단일 집단 4후 측정 실험 설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 집단에서 개입을 하고 난 뒤에 4후 측정 한번 하는 겁니다. 즉, 마늘을 먹으니까 힘이 솟더라. 이렇게요. 살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탐색적인 목적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제 집단도 없고 무작위 할당도 하지 않았고 외생 변수 통제도 어렵기 때문에 비교 관찰 불가하고요. 가설 검증 불가하고요. 외생 변수 통제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어떤 가설이 있다면 이 가설의 입증을 위해서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일 집단 사전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사전 4후 실험 설계 볼게요.
우리가 통제 집단은 없어요. 통제 집단 없이 실험 집단에만 개입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입을 하고 난 뒤에 사전값 대비 사후에 얼마나 변화했는지 변화량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변화량 자체가 완벽하게 이 개입에 의한 효과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죠. 왜? 통제 집단도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성숙 요인 등의 외생 변수도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태적 집단 비교 혹은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자,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둘 다 있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한 차이냐면 개입을 하고 사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사후에 선정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헬스를 하고 나면 근육량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헬스인 30명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헬스를 하고 난 뒤에 근육량을 봅니다. 이 근육량이 바깥에 일반인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헬스 다 하고 조사 다 끝난 뒤에 길거리 나가가지고 30명의 근육량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후에 선정되는 통제 집단이에요. 자, 이것은 사전에 무작위 할당을 해서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집단을 선정을 함으로써 선택에 의한 편의, 셀렉션에 의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그 한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사후 실험 설계 보겠습니다. 사후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를 조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담배 흡연을 하면 폐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흡연을 하기 싫은 사람에게 흡연을 시킬 수 없고 흡연하고 싶은 사람인데 말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독립변수 자체를 조작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전의 흡연력을 거꾸로 사후에 거꾸로 올라가서 관찰을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가치나 현실성은 높일 수 있어요. 현실성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순수 실험 설계처럼 동질하게끔 만들어 놓고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폐암 발생률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명확한 의미에서의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순수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생 변수 통제해서 통제 집단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작위 할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동질 통제 집단, 즉 임의적 할당을 통한 통제 집단의 설정은 순수 실험 설계가 아닌 유사 실험 설계가 되겠습니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를 이와 같이 구분할 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자, 보세요. 1번, 2번은 사전 실험 설계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이름도 지혜로운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비동질 통제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자, 임의적 할당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유사 실험 설계 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 방법 중에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통제 집단 사후 측정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조사 설계는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할당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 배정을 해서 동질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실험 집단에는 한 달간 학습 프로그램을 개입했습니다. 독립 변수의 개입이 실험 집단에만 일어나고요. 통제 집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사후 조사만 실시합니다. 사전 검사는 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통제집단 4후 검사 설계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까지만 풀 거예요. 8번부터는 본 영상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험 설계는 수학과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독립변수네요. 독립변수 개입.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구성합니다. 수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한 집단은 과외를 시켰고요. 다른 한 집단은 그대로 둔 채 다시 수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 수액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했다는 거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집단에는 개입을 합니다. 한 집단에는 과외를 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사후에 수학시험을 보게 했어요. 뭡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죠.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집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무작위 할당을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의 핵심적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실험 집단이 있고요.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통제 집단을 설정해요. 그렇죠? 기억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랜덤 배정을 수행을 하죠. 무작위 배정을 하고 사전 검사를 하고 개입을 하고 또 사후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 집단을 설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리을이 모두 핵심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네요. 좀 치워볼까요? 외생변수 통제가 가장 용이한 실험 설계는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동질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동질한 비교하고자 하는 통제 집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실험 설계가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기존의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에이스!